왜냐면 명상하는 거와 명상하는 흉내는 달라요. 네, 아까 명상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앉아서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내가 숨 쉬는 거, 그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내가 현재 숨 쉬는 거, 내 몸의 상태, 들려오는 소리, 주변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알아차리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자체가 정말로 가장 효과 있는 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따로 이렇게 시간 내서 제가 멘트를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명상이 되는데, 실제 어떤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힘이 되는 명상을 하시려면 기본 여기서 앉아 계실 때요, 제 이야기에 폭 빠져가지고 멍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기본 앉아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의식할 수 있어요?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내가 숨 쉬는 거 알잖아요? 앉아서 숨 쉬면서 제 이야기 들으시면 이게 같이 명상이 돼요. 저도 어디 가서 다른 스님들 강의 법문 듣거나 강의 들을 때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듣지 그냥 강의만 안 듣거든요. 그리고 더 잘 돼요. 이 강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으면 그 내용대로 훨씬 더 그 순간 실천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명상과 상관없는 내용 강의 들을 때는 그냥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숨 쉬는 거, 또 몸의 느낌, 기본적으로 그 자각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걷거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대화하거나 할 때 계속 명상이 살아있지, 실습할 때만 하면 그때만 해서는 사실 효과 없어요. 그냥 사람이 잠깐 그 순간 체험한 걸로 끝나서. 근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요, 명상은 생활 속에서 늘 생활 속에서 계속 습관처럼 따라가야 되고, 제가 이제 그런 습관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실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제 강의가 시작되면 명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고 제가 명상원을 할 때 명상 회원들 오래 하신 분들은 문 열 때부터 시작하신대요. 명상원 들어올 때 명상원 문을 열 때부터 명상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문 열 때부터 이제 명상 마인 모드로 바뀌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찻잔 손에 들고서 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차 마셔가면서 본인은 명상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명상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여러 명상의 방식 이런 것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결국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활해가면서 자연스럽게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늘 나의 내면에 명상의 그 마인드,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렇게 했을 때 명상이 자리를 잡는구나. 근데 그걸 제가 경험상 알았어요. 사실 앉아서만 하고 일어나서 딴 생각 해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람이 뭔가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명상 실습에 대해서 제가 어디 강의할 때마다 많은 꼭 그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실습하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틀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멘트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거는 명상하는 신용이구나. 명상하는 흉내내는 것이지, 그게 명상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앉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내 몸에서 이러한 느낌을 느끼고 있구나, 현재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워있든 앉아 계시든 뭘 하든 바로 명상은 시작되는 겁니다. 따로 저의 멘트가 없이도 그냥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의도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딱 의도만 두시면 명상은 시작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기본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달라집니다. 자, 사람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자동으로 왔을까요? 선택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야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 선택은 유익한 선택일까요? 유익하지 않은 선택일까요? 유익한 선택이죠. 이 시간에 어디 뭐 PC방을 여러분들 PC방 가실 그 나이는 연은 아니시겠지만, 이 시간에 어디 콜라텍을 가겠다. 이거는, 유익한 선택이에요? 유익하지 않은 선택이에요? 안 가시겠지만, 어떤 분들한테 유익한 선택이 있으세요. 집에서 우울하게 계시는 것보다 거기 가서, 친구분들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것도 좋긴 한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잠이 드는 순간까지 사실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있잖아요. 지금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도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서요. 자, 깨어 있는 상태와 멍 때리고 있는 상태는 달라요. 깨어 있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이 심리 상태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 멍 때리면은 쓸데없는 생각, 망상, 과거에 대한 생각, 후회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기본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선택이고요. 그리고 일상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배우자 선택한 거, 직업을 선택한 거,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여러분들의 옷 이런 거, 자식을 낳을까 말까 이런 거, 자식을 어느 학교에 보낼까 이런 모든 정말로 많은 것들이 선택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선택은요, 사실 무의식적인 선택이야. 내가 좋아서 나는 저런 선택을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서 한 선택이 그냥 무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끌려서.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아서 한 선택이지만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피어싱 귀 뚫고 코 뚫고 문신하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 하고 다닌 사람은 되게 그것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짓 하고 다니까? 왜 몸에 저렇게 왜 구멍 뚫고 매달고 저렇게 몸에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다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본인은 또 그렇게 또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다 자기가 좋아서 한 선택이지만, 자기가 좋아서 한 선택도 사실은 자기 습관대로, 자기 업대로, 자기 무의식대로 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선택의 결과가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그 삶입니다. 현재의 삶은 과거 수많은 선택의 결과예요. 저도 지금 이 자리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제 과거의 선택의 그 결과예요.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고, 불교 학생회 활동하면서, 불교 공부하고 싶어서 동대 불교학과를 갔고, 졸업하거나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싶어서 스님이 됐고, 그래서 너무 불교에 대해서 몰라서 좀 답답해해서 불교나 수행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해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한 걸 좀 이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게 운명이라고 하면 운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쪽 길로도 분명히 여러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왔는데, 하여튼 그 선택의 그 이면에는요, 이렇게 무의식적인 선택, 그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선택이고, 무의식적인 선택은 내 업대로, 그러니까 업은 나한테 형성된 습관, 기억, 나한테 형성된 습관과 기억이잖아요. 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60%, 70% 된다고 해요. 타고난 게 있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두고 내 몸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지금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 주변의 이 분위기를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알아차리면, 자,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의 심리 상태. 자, 지금의 심리 상태는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심리 상태가 자주 반복되고 여러분들한테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의지죠. 바깥에 뭐 배우자한테 의지하거나 돈에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명예에 의지하는 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습관화가 되지 않고 힘이 좀 약해서 문제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마트나 백화점을 갔는데 이렇게 깨어있고 알아차리면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잖아요. 그럼 필요한 것만 사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턱 놓고 그냥 정신 놓고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신 팔려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누가 막 좋다고 얘기하면 옆에서 맛보고 가세요 하면 뭐 맛보고 살 수도 있고,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되면 분명히 내 목록보다 더 많은 걸 사게 돼. 내가 거기 가서 사기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사게 되고 집에 이렇게 쌓여놓고 어느 순간 또 당근마켓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네? 저도 요즘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합니다. 정말로. 야, 이거 진짜 최근에는 그 애플의 그 맥북 에어를 40만 원 주고 샀어. 절대 그 가격에 살 수 없는데 누가 어떤 분이 정말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했는데 제가 정말 올라오자마자 잽싸게 해서 싸게 샀어요. 그거 중고로 작년 거니까요.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사던 거 진짜 한 70 아니면 90만 원인데 좀 모니터가 좀 이렇게 얼룩이 지긴 했는데 그거야 뭐 그냥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우리가 좀 빗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정신을 깨어있으면 그렇게 지출이나 소비에 대해서도 저는 최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각의 최적화, 행동의 최적화, 또는 이렇게 소비의 최적화. 이게 너무 불필요한 거품들이 많아요. 저도 오전에 명상하고 오후 시간에는 뭔가 공부하고 저녁에는 운동하는 그 저의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하기에는 하루에 눈 떠서 이렇게 정말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참 부족하다라는 시간이 드는데 제가 여기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뻥크나 버리거든요. 근데 최대한 줄여요. 꼭 필요한 분들만 이렇게 만나뵈고 뭐 연락도 없어요. 사실 연락도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뭔가가 생활 자체가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정신도요. 정신적으로 이게 시간이 하루 중에 써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할당돼 있으니까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불필요한 생각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결국 저의 다 선택이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지금은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 뭔가 도움이 되는 영화도 보고 지금은 가서 이제 운동하면서 명상을 하는 게 좋겠구나. 또 왜냐면 거기에 괜히 어떤 망상에 빠지거나 나태해져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컨디션에 맞춰서 뭔가 좋은 선택을 하고 그걸로 해서 저의 어떤 그 컨디션이나 이런 상태, 업이 뭔가 좋은 쪽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나름 애를 써요. 그리고,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정말로,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서점에, 그 도서관에 가면 최신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도서관이 최근에 생겼거든요. 생긴 지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옛날 책은 없고 최근의 책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쉬웠는데 최근의 책들이 참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돼서 가서 도서관 가는 것도 즐겁고 책을 고르는 것도 즐겁고 책을 빌려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즐거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 기운이 처지고 몸이 처지고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억지로 뭐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구를 택하세요. 영화를 볼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도서관을 갈 것인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러한 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나 환경을 선택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거, 나를 자각하는 거, 알아차리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또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긴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업도 달라지고 업이 달라지면 이 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흐르는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 예, 배경음악이 달라지면 제가 유튜브 올릴 때 배경음악을 이렇게 속도를 올릴 수도 있고 속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근데 속도를 약간 이렇게 느리게 하면은 편안하긴 한데 제가 들어도 졸리고요. 속도를 또 높여버리면은 힘있게 들리긴 하는데 사람이 또 들뜨게 되고. 아무튼 그 배경음악이 어떤 톤이나 어떤 스피드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감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에 흐르는 그 업, 기본적으로 흐르는 그 업의 그 속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자꾸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선택을 하시다 보면 삶의 배경음악도 달라져요. 저도 명상했을 때 지금 참 이렇게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인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늘 뭔가 즐거운 거, 재미난 거, 웃긴 거,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이렇게 해볼까? AI 부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저걸 만들 수 있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루 중에 이렇게 뭔가 외롭다, 쓸쓸하다, 우울하다 이런 그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뭐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요, 절대 나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가 습관이 되면 내 외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내 주변, 다른 사람의 감정, 내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배우자, 가족들, 자식들, 주변 동료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보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한테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도 알아차려지게 되고, 세상의 흐름, 세상의 변화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렇게 뭔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튼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